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은 새낙을 이거는 글러브 만지는 법이 아니라 개념을 좀 이해를 하자고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얘기를 하세요. 볼집이 깊다, 얕다, 넓다.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도 어떤 분이 카페에다가 질문을 해서 무슨 YH 뭐 46 모델인데 뭐 어디서는 깊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Z 뭐랑 비교해서 어떤가요? 뭐 이러는데 참 대답하기가 난감해요. 근데 저도 실수를 한 게 막 혼재해서 쓰는 거예요. 대체 깊다, 넓다 이런 개념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글러브 어때요? 제가 막 설명해. 이거 얕은 글러브고요. 얕다라는 게 뭘까요, 대체? 이 포즈 밑에 얕아요. M8 깊어요. 차이가 뭘까요? 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박스를 더 준비했습니다. 정확히 두 장 준비를 했고요. 한 장이 약간 1인치 정도 짧아요. 1인치 정도. 그럼 보자고요. 제가 인체 신비 디귿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걸 12인치 아니 11.75인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바닥면을 이렇게 맞춰볼게요. 맞췄죠? 이거 넓어요? 넓잖아요, 내 손보다. 바닥이 넓죠? 그거 안 잡히죠? 그리고 잡힐 정도까지, 요 정도. 바닥 넓어요? 넓죠? 깊어요? 이제 여기서 의견이 되는 거야. 그러면, 깊다? 깊다? 그럼, 이렇게 하면 깊고 좁은 거예요? 같은 인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넓은 거예요? 어?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걸 11 반으로 하면, 11 반으로 만들어서, 더 짧아졌죠? 길이가 짧아졌잖아요. 그럼 이거는, 넓은 거에, 넓은 거 얕은 거예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자, 어차피 인치는 정해져 있는데 이걸 디귿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러면 깊은 거고, 이렇게 되면 넓은 거예요. 얕다라는 건 대체 뭐냐라고요. 그러면 이게 짧아지면 얕은 거예요. 이렇게 짧아지면 넓은 건데, 그럼 이 볼집을 깊이 낸다고 때려. 깊은 거예요. 좁은 건데, 그럼 여기 때린다고 얘가 이게 볼록하게 뿔쑥 들어와요. 그럼 또 깊어지는 거예요. 볼집이 깊어야 된다. 아니면 뭐 같은 이렇게 인치인데, 예, 관절 딱 만들어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둥글게 말면 이거 넓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글러브라는 거는 이렇게 디귿자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깊다라는 개념이 이 깊이인지 공이 잡혔을 때 어느 정도 깊이인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넓다라는 게 바닥 폭의 넓이가 어느 정도 넓다라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더 헷갈리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저도 잘못한 거예요. 제가 포켓이 깊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이게 이만큼 나오는 걸 깊다라고 표현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외야할 때 포구면이 좀 더 깊어지고 웹이 튀어나오고 이런 표현을 제가 쓰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볼집에서 웹까지의 깊이가 깊은 글러브가 되는 게 이제 외야, 둘 하나하나 착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개념의 깊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얕은 거고, 이렇게 끼면 깊은 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깊은 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재돼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힌트가 있어요. 이 얘기도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인체의 신비 파트 4에 보면 넓다의 개념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공이 물릴 만한 폭의 덫을 놔요. 여긴 딱딱해. 즉 윗벽 아랫벽, 윗벽 아랫벽은 딱딱해. 맞죠?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돼서 엄지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아랫벽이고 이거 윗벽이고, 여기가 엄지 말고요. 평균 5cm의 공을 물려면 딱 공만 하면 안 들어가니까 바닥이 넓어야 돼. 평균 20% 제가 말씀드렸죠. 넓다라는 건 뭐예요? 25% 30%. 좁다라는 거, 얕다라는 거, 좁다라는 건 뭐죠?
15% 10%. 또 제가 얕다라고 표현을 썼네요. 넓고 좁은 게 있죠. 평균 20%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외야다. 막 일루다. 30%까지 가는 거고. 평균 20%였어요. 뭐 내야, 쇼, 세간 그러면 15% 10%까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평균 20%에서 글러브가 넓다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자꾸만 바닥이 넓다, 뭐 볼집이 넓다로 혼재해서 쓴다고요. 글러브가 넓다는 개념은 글러브 끝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서 물릴 수 있게. 그래서 바닥이 넓다로 생각하니까 어때요? 넓어. 못 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근데 공은 안에서 돌아.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의자 두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자, 평균 20%에서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30%, 25%, 30% 넓어져. 그럼 물기 쉬워요? 물기 어렵죠. 그리고 물었을 때 어떻게 될까? 이 정도 물려요. 그럼 이게 평균 20%에서 벌어져 있는데 10%, 19% 쫄아들어요. 그럼 물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아, 이제 이해가 좀 가세요? 우리는 손바닥을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손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길이의 종이 두 장을 어디 갔죠? 똑같은 길이 보자고요. 두 장을 내가 똑같은 크기의 포켓으로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공이 물린다. 공보다 평균 20% 정도 커. 그러면 공보다 한 20% 정도 큰 덫을 놨어요. 이만하게. 똑같아요. 지금 길이도 똑같고 아랫벽 윗벽 물렸죠. 어떻게 약간 오므려지죠. 만날 수는 없어요. 글러브가. 그러면 이 형태에서 이 바닥이 넓은 말고 글러브가 깊다 얕다를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뒤에 손등에 또 가죽이 들어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글러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글러브가 조립이 되면 넓게 벌어지고 얕은 거고요. 이게 좀 오므려진 상태에서 조립이 되면 깊은 게 되는 거예요. 오므려진 상태에서 조립이 되면 많이 물릴 거고, 벌어진 상태에서 조립이 되면 딱 낑가서 벌어진 채로 물릴 거고, 결국 손등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글러브가 조립이 됐냐? 똑같은 포켓인데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됐냐? 그럼 물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오므려져. 그러니까 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똑같은 포켓인데 뒤를 조금 더 팽팽하게 벌어진 채로 만들어 놨어. 아예 이렇게 벌려지겠어. 그러면 어떻게 낑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글러브의 구조라는 거죠. 내 글러브가 깊고 얕냐라 해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얕은 글러브를 사서 얘는 벌어져 있고 뒤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면 낑가져요. 근데 이거를 깊게 만들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제가 입술 풀르는 얘기를 했듯이 입술을 풀러버리면 형태가 이렇게 나면 깊어지는 거예요. 같은 사이즈에서 넓혀서. 근데 입술을 그대로 두려면 손등 부분을 각도를 더 이쪽으로 더 여유 있게 해서 이렇게 묶어 넣었으면 얘는 또 깊은 가다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게 글러브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얕은 걸 깊게 만들려고 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다 담으려고.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글러브인데, 손등은. 그래서 물없이 무령부학에서 조작력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하는 게 뭐냐, 입술과 늘어나니까 많이 오므려지게끔 얕은 글러브를 깊숙하게 담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얕은 상태로 물어줘야 된다. 즉 인체의 신비를 관절, 이걸 쓴 만큼 오므려졌을 때 얼만큼 오므려지느냐, 공이 어떻게 물리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얕은 글러브를 사놓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여기 꺾어. 전에 제가 여기 있네. 겐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바닥을 넓히는 거예요. 이만한 포켓을 이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관절과 상관없이. 그래 놓고 이렇게 해서, 이거 넓잖아요. 넓게 만들었잖아. 근데 내가 공을 물어줄 수 있는 각은 아닌 거죠. 그럼 이건 깊은 가다예요? 원래 겐다 얕댐이에요. 그러면 얘를 원래 하려면 내 관절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공을 물었을 때 사실은 얘는 손등의 각도와 이걸 각도로 했을 때 이게 다인 글러브인데, 이거를 넓혀서 이렇게 만들어서 깊게 만들려는 거예요. 글러브가 처음부터 벌어진 각도가 만들어졌을 때 이 상태에서 조립이 되냐, 이 상태에서 조립이 되냐, 이 상태에서 조립이 되냐,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 폭이 바닥 폭, 즉 관절의 폭,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윗벽 아랫벽의 각도, 거기다 와이드인지 들어갔냐 틀어졌냐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뭐 이게 얕다 깊다 하긴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손 모양을 맞춰서 내가 딱 공을 물었을 때 글러브가 낑가져서 물리냐, 그럼 얕은 거고요. 감싸져서 물리면 깊은 게 되는 거예요.
글러브 길이에서 이게 깊냐, 이거는 글러브가 길고 짧냐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혼재돼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글러브를 파악하는 기준점은 글러브 자체의 각이 아니라 글러브 안에 손을 넣었을 때 이 종이로 디귿자 만드는 그런 느낌, 아랫벽, 윗벽, 이 각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하시는 게 뭐냐, 여기서 다 이렇게 펴서 넓혀서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각이 깊냐 얕냐를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 더 넣고 막 더 피고, 네, 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왜? 넓으니까 잘 어울리잖아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공이 물려야 된다, 담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2017년도 영상, 겐다 선수 영상 나온 거 보고 나서,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얘기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공이 덜그럭대서 이렇게 담기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저번에 올렸죠? 이거 깊어요, 얕아요? 똑같이 논리로 해보자고요. 자, 들어왔어. 옮겨. 들어왔어. 옮겨. 들어왔어. 옮겨. 뭘로 멈춰줄 건데? 결국 이렇게 만든 거는 바가지 만든 거예요. 물어주지 못하는 폭을 만들어준 거죠. 그럼 이 손가락이 더 길어지면 이건 깊은 거고, 짧으면 얕은 거예요. 그럼 바가지가 같은 사이즈의 바가지인데, 그러면 지름을 줄이고 깊이를 더 깊이 해놓으면 그건 더 깊은, 아니죠. 긴 거잖아요. 바닥이 좁고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섞어서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이야기는 모든 게 인체의 신비로 시작해서 인체의 신비로 끝납니다. 우리가 잡을 기준점은 결국엔 이거예요. 처음에 글러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맨손으로 공 잡는 걸, 이런 장갑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했죠? 빠지는 걸 위해서 웹을 만들었고요. 손가락 땅볼 밀리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끈을 만들었고요. 볼집은 어디에요? 내 맨손으로 공 잡으면 돼. 공 잡으면 여기잖아요. 여기 아니잖아요. 여기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글러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내가 맨손으로 잡는 관절을 3차원 입체로 만들어 놨으니까 각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현대 글러브는 손바닥 면을 매칭을 시켜야 돼요. 손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글러브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라가 아니라 관절, 이걸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랫벽, 윗벽의 폭, 각도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깊게 만들 방법, 왜 때리면 깊어져요? 아니잖아요. 아무튼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이 영상 말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람들이 잘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댓글을 못 달게 하느냐. 진짜 싫어요. 댓글 싫어해요. 질문 싫어하고요. 질문하실 거면 카페에서 정식으로 저희 가입하시고 본인을 오픈한 상태로 질문을 하세요. 저도 알아요. 안티 많고 호불호 갈린다라는 거 알아요. 개똥 같은 질문을 하면 개똥같이 대답해요, 저도. 글러브 추천해주세요. 그럼 저 똑같아 그래요. 그럼 저 차 살 건데 차 좀 추천해주세요. 네. 아니, 써본 글러브가 뭔지, 손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야구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 선수인지, 아마추어인지, 사회냐고 1, 2부, 3부를 뛰는지, 기존에 썼던 게 10만원대, 20만원 썼던지, 아니면 미전 프로 5덕급을 썼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혼자 사는지, 가족이 있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집이 시골인지 서울인지, 동네에 마실용인지, 출퇴근용인지, 장거리를 많이 뛰는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산도 없어요. 나 돈 2천만원 밖에 없는데, 좀 힘 좋은 차 없을까요? 똑같아요. 가벼운 글러브 없을까요? 단단한 글러브 없을까요? 그럼 전 그러죠. 똑같이, 빠른 차 좀 쳐주세요. 그럼 페라리 사야죠. 포르쉐 사야죠. 나 2천만원 밖에 없는데. 아니면, 미즈노가 좋아요? 제트가 좋아요? 똑같이 물어봐요. 현대차가 좋아요? 기아차가 좋아요? BMW가 좋아요? 벤츠가 좋아요? 비싼 게 좋아요? 답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문을 했을 때 제가 좀 이런 식으로 까칠하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네. 왜냐, 저 나름대로 정보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하시고, 좀 본인이 정말 사용하시다. 전 또 그런 거 답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가. 본인이 사용하시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저한테 강의를 받으셨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글러브를 잘 쓰고 싶은데, 그 글러브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 영상을 봤는데 이해가 안 간다.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어떤 영상을 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접근을 잘못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보시라고 제가 또 조언을 해드릴 거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친절하게 해드려요. 그리고 저희를 이용해 보시고 저를 만나봤던 분들한테는 한없이 친절한데, 물론 이제 아웃되시는 경우도 있죠. 네. 제 MBTI는 ENFJ, 엠프제입니다. 네, 댕댕이에요. 네, 골든 리트리버. 저 너무 다 사람들한테 다 잘해드리고 싶은데, 아니다 싶을 때는 좀 확실하게 좀 끊는 면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공부하시고 제 이야기에 따라오시고 조금, 그래, 의심하는 건 좋지만 좀 믿고 와주시고, 아, 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할까라는 걸 보고 오시면 이 볼집의 깊이 얘기도 결국에는 인체의 신비에서 시작되는 얘기예요. 사람 손의 마디와 관절 얘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전 확언하건대 말씀드려요. 글러브 길들이기에 정답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러브 길들이기에 정답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답 있어요. 근데 그걸 저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히 정답은 있어요. 그 찾아간 결과가 바로 인체의 신비, 즉 사람 손의 관절, 맨손을 공잡는 거. 그게 뭐죠? 또 야구 기술, 야구 기본기, 필드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러브 끼고 공 잡는 거, 숏바운드, 핸들링 이런 거가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그거를 100% 자연스럽게 구현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글러브 가공 길들이기의 정답이라고 보는 거죠. 포스미디가 됐든 일루미티가 됐든. 정답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말은 뭐냐면 답은 있는데 정답에 접근하는 과정은 정답이 없다라는 게 맞아요. 내가 2 곱하기 4를 해서 8을 하든 정답이 8인데 2 더하기를 2를 4번 더해서 8을 하든 2 곱하기 5를 해서 2를 빼든 정답은 8이잖아요. 그 정답을 전 찾아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정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이런 걸로 정답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글러브 길들이기에 정답은 있어요. 네. 그 정답을 저는 인체의 신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맨손으로 공 잡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정답을 확답을 받기 위해서 키시모토상한테도 이 얘기를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글러브 전문가라는 사람이랑 대화했을 때, 아, 글러브의 본질, 핵심을 알고 있다. 즉, 공의 스핀을 멈춰주고 자연스럽게 내가 포구할 수 있게. 그걸 위해서 글러브 형태나 구조를 연구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은 정말 전문가구나. 무언가 정답을 위해 가고 있구나. 다만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테크닉, 무령부라든가 뭐 스팀을 넣는다가 쉐이퍼질을 한다든가 뭐라든가 어떤 스타일을 하든 그건 방법론이에요. 그건 정답은 없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본질에서 벗어난, 즉 공이 자연스럽게 착 회전을 멈춰준다, 스핀을 멈춰준다, 순간적으로 그런 게 없다면 그건 저는 오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론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죠. 제 생각을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글러브 가공의 정답은 있어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공을 포구하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 모두 다 그걸 찾아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공부하고 있어요. 패턴 공부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더 접근을 내가 좀 실수를 했을까? 옛날 영상 보고 저도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손끝에서 가만을 잘못했다라든가, 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못했구나. 아,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실장 넘버스 이 실장은 디귿자 길각 손바닥이 무조건 판판해야 되고 딱 빵이고 길각만 잡는다. 저도 다 알아요. 그런 얘기 다 들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드러우실 땐 부드럽고 단단하게 유지해야 될 때 보면 단단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죠? 손바닥 딱딱하면 안 돼요. 당연히 부드러워야죠. 저 이미 손바닥 다 부드럽게 작업해요. 다만 본인들이 못 느끼시는 거예요. 충분히 부드럽게 가공을 했는데 움직일 때만 움직이게 만들어주니까 불필요한 데가 조작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과하게 잡으면 다 부드럽게 움직이게끔 다 작업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볼집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실장의 이 변까지 얘기 말씀드렸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본질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글러브가 되게 어려운 게 되게 쉽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깊냐 얕냐 뭐 넓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손모양으로 공을 물었을 때 글러브의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파악하시면 이 새낙을 영상 보시면서 DIY 할 때 관절 만질 때 매 만지는 법을 계속 올릴 텐데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만져서
공이 돌게 만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